한미, 한일, 한중 뭐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도 했잖아요.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작년에 또는 윤석열 정부 때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용어 팩트 시트라는 거예요. 아, 팩트 시트. 이게 도대체 뭐야? 정말 너무 궁금해 갖고 좀 찾아봤더니 가령 예를 들어서 공동 성명 또는 합의문 서명 네. 이제 그 아래 단계가 MOU 양해각서 그 아래 단계가 팩트 시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설명 자료래요. 그런데 어제인가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 조인트 팩트 시트래요. 공동 설명 자료라는 겁니다. 이게 법적인 강제력이 있느냐? 전혀 없대요. 없죠. 예. 그러면 왜 그걸 가지고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보 부문에 대해서도 팩트 시트가 나오고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팩트 시트가 나오고 관세 협상은 거의 다 끝났대요. 안보 부분만 나오면 다 나오는 거래요. 네. 그래서 팩트 시트가 마치 결정적인 합의문처럼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던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는 이게 그나마 요만큼에도 강제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어떤 문서가 있다든지 또는 미국 측 관보에 이게 게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냥 팩트 시트. 제가 그래 찾아봤어요. 우리나라가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건설 그다음에 원전 수출할 때 MOU 맺었다가 나가리 된 경우가 얼마나 그렇죠. 전문 용어 써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걸 찾아봤더니 리스트가 쫙 있어요. MOU 맺었다가 나중에 이게 무화된 경우가. 맞습니다. 그런데 MOU가 그런데 팩트 시트? 조인트 팩트 시트? 뭘 어디까지가 이게 지금 우리가 약속을 받고 이게 이행이 되는 건지 그걸 용산에서 설명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7월 말에 타결됐을 때도 우리가 최종 합의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아우 감히 성공적?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현금 투자도 5% 정도라고 그때 네. 김용범 실장이 얘기했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석 달 뒤에 보니까 57%였고 그때도 똑같이 쇠고기, 쌀, 이 네.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왔었는데 석 달 지났는데 이번에도 또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철강도 타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미 타결된 것에 대해서도 어떤 문서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석 달 뒤에 또 뒤집어지거나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한중 정상회담은 왜 합의문도 안 나온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어느 정도 선방한 것은 이제 그것은 이제 맞다 생각하는데 그 밑자락을 다 깔아준 거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인 게 맞습니다.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윤 대통령이 외교 정책 굉장히 잘했다 생각하는데 결국 한일 관계 정상화시켰고 그렇게 욕먹으면서 그걸 통해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됐고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니까 중국에서도 뜨거 해가지고 시진핑이 문재인이 그렇게 아부를 해도 꿈쩍도 안 하던 한국 답방은 뭐 생각지도 뭐 말도 안 꺼내던 사람이 그때부터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한국에 오겠다라는 거 국빈 방문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근데 그 성과를 이번에 열매는 결국 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 따서 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 이재명 정부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과연 이런 성과가 있었을까? 에이펙 유치한 것도 사실 그 전에 이미 다 해놓은 것이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그 둘이 막 사진 찍고 뭐 선물 주고 오케이 알겠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 협상이 실제로 어디까지 와 있고 1부터 10 중에서 뭐는 됐고 한 지금 4 정도 돼 있고 6은 아직 과제로 남았고 이 정도로는 지금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뭐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무슨 타임머신도 아니고 이미 지난 7월에 강유정 대변인 얘기했잖아요. 감히 성공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님이 그런 님이래. 님께서 그 님께서 네. 님께서 영어로 그런 님이는 영어로 your mother라는 뜻이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협상 새로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엄청 잘 됐다고 했는데 지금 팩트시트 조인트 팩트시트 여기까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정말 궁금. 네. 팩트시트 번역하면은 사실 적은 종이 쪼가리라는 뜻 아니에요? 네. 거기 사인 합니까 안 합니까? 팩트시트는 사인을 전혀 안 하죠. 전혀 안 하는 거죠. 네. 야 진짜 실무진이 양쪽에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거죠. 의제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회의에서 오간 얘기를 정리해 놓은 것 이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더 진척된 정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 팩트를 정리했다는 뜻일까요? 합의한 정리.
합의를 했으면 서명을 해야죠. 서명하시기 전에. 우리가 월세 네. 계약을 할 때도 서명을 하는데 네. 도장을 한 5건쯤 찍더군요. 월세 계약할 때. 그렇습니까? 네. 곳곳에 찍어요. 그런데 도대체 국가가 국가 사이에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뭐 3,500억 달러가 오가는 그 협상을 했다는데 전작권을 환수하는 그런 협상을 했다는데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발동해 가지고 이제 전쟁이 터져도 주한미군 나몰라라 하고 대만에 갈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팩트시트로 설명하고 끝낸다고요? 이게요. 외교 용어는 참 교묘하고 앙큼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한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니네 나라는 니네가 알아서 지켜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의 안보 환경이 더 좋아졌나요? 훨씬 더 나빠졌잖아요. 그렇죠. 주한미군이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비해서 네. 지금 더 나빠졌잖아요. 왜냐하면 핵이 완전히 완성됐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방사포로 서울뿐만이 아니라 남한 전역이 초토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더 강화해도 모자를 파네. 왜 자꾸 주한미군을 뭐 트럼프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막아야 되는 거고 전작권 환수가 예정돼 있더라도 좀 나중에 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 정부는 자꾸만 전작권 환수도 이번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도 가능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우리 군 병력은 자꾸 줄여가고 한미연합훈련은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번에 또 그 아까 단독 보도 나왔잖아요. 250억 달러 정도의 미국 무기를 우리가 구매하기로 했다. 근데 이거 지금까지 에이펙 과정에서 공개된 적이 있었었나요? 그건 처음 들어보네요. 별도의 없었어요. 취재로 나온 정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곳곳에 독소 이 협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팩트시트 작성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분명히 반대할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이상한 게 윤석열 정부 때도 미국 그 무기 구매했다라는 협상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진보 진영에서 야 이거 전쟁을 조장한다라고 막 엄청 비판했었어요. 예. 지금은 어떤가요? 250억 달러 무기 구매하는 건 그냥 평화의 상징처럼 돼버리는 네. 거거든요. 이 자체, 그러니까 이 협상 자체도 내로남불이어서 분명히 이거 나중에 뭐 선거 때 돼서라도 국민들에게 좀 크게 평가받을 계기가 올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미 투자액이 정확히 얼마인가를 아무도 지금 모르고 몰라요. 있잖아요. 그렇죠? 폭스뉴스에서는 그걸 9,500억 달러라고 보도한 적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 에너지 3,500 구매. 플러스 6,000억 이렇게 네. 지금 보도를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정확히 아니 폭스 틀렸어요라고 얘기를 했나요? 안 제 했어요. 기억에는 그것도 없거든요. 제 기억에도 없어요. 네. 그런데 요 얘기는 트럼프가 자기의 SNS에도 썼던 내용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썼는데 반박을 어떻게 된 해야죠. 거? 그렇죠. 제가 볼 당연하죠. 때는 그게 없는 것을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쓴 게 생짜 거짓말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지금 든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사실은 언론들이 이 부분들을 아마 취재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실제 금액이 얼마인가에 그렇습니다. 대해선. 예. 근데 그런 생각도 얼핏 저는 들긴 해요. 이게 문서화를 안 해놓는 게 네.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임기 끝나면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맞아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4년밖에 안 남았고 네. 또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이 지금 이 관세에 대해서 심리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럼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이게 다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통상 관세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모호성을 가지고 간 것이 네. 유리한 측면도 있겠다. 합의문 안 맞습니다. 만드는 것이 네네. 우리 쪽 전략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쪽의 전략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 또 중간 선거 있어가지고 네. 어찌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년 중간 선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국정 운영 평가가 좋지 않거든요. 로이터 통신 10월 말 기준 긍정 40, 부정 거의 60에 달해요. 찾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중간 선거도 사실 빨간불이 들어온 건데 내년 중간 선거에서 의석수를 더 많이 잃어버리거나 뭔가 주의회의 힘을 동력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네. 되면 맞아요. 지금 다른 나라와의 협상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네. 무위로 맞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네.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정부가 그걸 고려해가지고 지금 팩트시트 얘기하지만 안 하고 있고 미뤄놓는 건가라고 좀 선회해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생각이 깊은 정부네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그렇게 깊은 정부는 아닐 그럴 겁니다. 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노릇인 게 이게 워낙 트럼프가 이제 약탈적인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국익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건 정말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근데 굉장히 이런 어려운 점은 상황이긴 저는 하죠.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한미 관계는 네. 우리가 시혜를 받는 입장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큰 형님이죠. 빅브라더잖아요. 미국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등해졌고 네. 미국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위대한 나라,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좀 더 당당해져야 돼요. 우리가 너무 미국한테 옛날식으로 옛날처럼 그때 좋은데 왜 우리한테 안 줘? 왜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대국이고 미국을 어떤 부분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고 옛날에 신세 많이 졌으니까 좀 갚읍시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도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는 거지. 계속 왜 미국이 옛날에는 우리한테 안 그랬는데 왜 미국이 달라졌어? 저 뭐 깡패야?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